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및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 멘토와 함께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 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내내 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0.8%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좋은 그림은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저가를 깼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표, 지수를 볼 때 가장 좋은 지표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머릿속에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종목이지만 이 지수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지난 7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은 단기 반등이 있을지언정 더 내려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 최근 저점도 55,600원짜리도 무너뜨리고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예고편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 지수는 더 밀리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금리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한국보다 좀 더 높은 금리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금리 역전 현상 때문이죠.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폭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입장 바꿔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랑 별개로 진짜 별거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별거 아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그래도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역전이 심해지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굉장히 싼 건 맞는데 싸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금리를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민을 한번 해볼 때 여전히 시장은 침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진 않아요. 물론 샀다고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이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5,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11,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10,000원부터 11,000원을 챙겨내는 것보다는 안 사고 기다렸다가 5,000원에 사서 11,000원까지 챙긴다면 얼마나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좀 더 크게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우리 맛있게 밥을 먹기 위해서 약간 뜸을 들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뜸을 들이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FOMC에서 지금 0.75%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요. 1% 올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 깜짝 1%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시장 예상과는 별개로 그렇게 올려버리게 된다면 시장 충격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고 확답을 내릴 수도 없는, 뭔가 단정 지을 수도 배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관망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여전히 있는데, 좀 품절주들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 봐야 되나 싶은 종목들이긴 해요. 일단 먼저 IMBC부터 해가지고 WI까지 상한가에 6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상한가 근접으로는 17종목인데 역시 여전히 잡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던 과대 낙폭주, 소외주 이런 거 위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코리아 SE, 정말로 이렇게 택도 없이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죠. 이거는 이제 좀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단기 급등주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오늘도 단기 급등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내일이면 또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수익을 즐기고 뭐 안심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굳이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는 화천기기가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야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고, 문제는요, 요즘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면 자꾸 문자 날아오지 않나요? 뭐 내일 화천기기에 주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기 리딩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하고 좋다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설마 오르겠어 했는데 진짜 올라가면은 에이씨 살 걸 그랬네, 공짜로 온 종목인데 날아가다니 라는 생각에 다음날에 지금이라도 라는 것을 시전을 하게 되죠. 지금이라도 라고 하면서 결국 또 매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올라가다가 거품 빠지면서 급락하는 코리아 SA처럼 생길 수가,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화천기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어요. 이 과매수 구간은 어찌됐든 과열인 건데, 사람들의 그 과열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열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과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과열 단계에는 굳이 매수 접근할 이유가 없으니까 매수하지 않는 관점으로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팔아내든 팔아내지 않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YTN도 민영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민영화 된다고 해서 YTN이 뭐 갑자기 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든지 대한민국에서 미친 뉴스 채널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의 과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이 몰리게 되는 거고요. 몰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붙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약간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술 먹을 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오기가 있고 막 패기가 넘칠 때는요, 술을 먹어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뭔가 사고를 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게, YTN도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굉장히 주제 넘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간다 보다 역시나 과매수 구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매도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IMBC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IMBC 정부가 제2의 넷플릭스 키운다, 그래서 뭐 부당 방송 규제들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과거에 9월 8일에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오늘 이제 YTN이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수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수가 뭐 1300만 주가 묶여 있는데, 어찌됐든 뭐 품절주까지는 아니지만 거래가 막 원활했던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쓸데없이 YTN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방송국 관련주가 같이 뛰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오다 보니까 막 여기 한국경제TV로 올라오고, 그리고 아시아경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고, 쓸데없는 기업들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조선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YTN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방송 관련주들이 같이 뛰어 올라오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테마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건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바로 거품 빠지면은 여러분들 본전 구경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가 오늘 급등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뉴스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확대 기대에 상한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앞으로 필요한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당장 말 한마디에 급등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단기 급등으로 바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은 코로나 이후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죠. 오히려 코로나 때 선방을 잘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뭐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런 자율주행 기대감이 빠지게 되면 빠졌을 때 좋은 기업인데 가격이 싸졌으므로 그때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빠지면은 매수를 할지언정 지금은 아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정고점 언저리가 되다 보니까요. 요 언저리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면 좋겠다. 삼보모터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 기업들이 하나씩 올라오려고 하나 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기업들도 그런 기업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WI가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기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지적 재산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 기업이 오늘 올라온 이유는 대규모 자금 조달, 유상 증자,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네요. 일단 운영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사실 나쁠 것은 없죠. 나쁠 게 없어요. 특히나 3자 배정 유상 증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1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와 10억을 빌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10억으로 뭐 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이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땡겨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배불리 먹는 데만 쓴다면은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걸로 뭔가 더 벌기 위해 쓴다면은 좋겠지만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매수 이런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자금 조달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이 힘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아마 2,000원까지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오버슈팅 2,500원에서 3,000원까지도 튀어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따라잡을 만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빠졌다고 나중에 사봐야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삼보모터스는 빠졌을 때 사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W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빠졌다고 살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점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니까 여전히 잡주에 가까운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요, 뭔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그 불안함과 그 어떤 찝찝함을 해소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 말에 그리고 저의 감각을 믿으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방향으로 관점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장에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악재는 그득한데 뭔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